안녕하세요. 3강 챗GPT 사용 실사례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구조입니다. 이번 강의는 챗GPT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다른 기술들과 함께 접목시켜서 어떻게 챗GPT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GPT 사용 실사례들의 발표 자료 제작하기입니다. 먼저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PPT를 만들 때는 해당 주제로 내용을 찾고 그리고 PPT용 내용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PPT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제작할 때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주제 정하는 건 물론이고 그리고 해당 관련된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엄청난 시간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챗GPT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 주제 정하기 그리고 챗GPT에게 질문을 하기 그리고 답변을 받아서 그걸 해당 내용으로 PPT를 제작하면 이제 3분이면 가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챗GPT에게 질문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해서 이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으면 애플의 역사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애플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또 보안사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이제 답변을 또 받게 되고 그리고 이걸 또 정리해서 이제 소제목에 대한 내용을 또 한번 질문을 해가지고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PPT가 해당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Exploring the Apple History라든지 애플의 역사 그리고 이제 해당 명언이나 아니면 있던 이제 CEO와 그 기술 개발자들 그리고 최초의 애플 컴퓨터라든지 그리고 이제 개발 상황이라든지 연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3분 만에 제가 챗GPT를 이용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뷰티풀 AI라는 이제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뷰티풀 AI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고 이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창에서 이제 이러한 템플릿을 설정할 수가 있고 이 해당 내용을 이제 작성해서 다음 걸로 제너레이팅을 하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그리고 주제를 설정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10장의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뷰티풀 AI의 이제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해당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창이 뜨고요. 그리고 해당 뷰티풀 AI 사이트는 이제 유료입니다. 그래서 유료 결제를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결제를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고 싶다 그러면 왼쪽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창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 AI라는 화면을 여기 누르시면요. 이제 새로운 이제 창이 뜨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고 싶냐라고 이제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애플 컴퍼니 스토리라고 이제 적으면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면 이제 AI가 자동으로 내용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PPT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아까 또 다른 결과물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애플 컴퍼니 스토리라든지 파운더가 어떻게 되는지 애플 키 이벤트가 어떤 건지 타임라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리더십에 대해서 그리고 애플 디자인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PPT에서 제작이 돼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도 AI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가격이 부담스럽고 유료로 이제 사용하기 어려우시면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느냐? 챗GPT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챗GPT로 어떻게 PPT를 만드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의 역사에 대해서 10장의 PPT를 만들고 싶어 라고 질문을 하면 이제 해당과 같이 답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인트로듀ction, 애플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및 목차 설명, 그리고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창립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세 번째 슬라이드에는 매킨토시의 등장, 그리고 네 번째는 스티브 잡스의 퇴출과 기한에 대한 내용, 그리고 다섯 번째 슬라이드에는 아이맥 및 아이북에 대한 내용, 그리고 슬라이드 6에는 아이팟과 아이튠즈에 대한 내용, 그리고
2007년에 대한 아이폰에 대한 출시, 그리고 슬라이드 8은 아이패드의 등장과 슬라이드 9번은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별세를 했을 그 내용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대 애플과 혁신에 대한 내용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제 슬라이드에서 이 내용만 가지고는 내용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각 페이지의 내용을 좀 더 5가지 항목으로 추가해줘 라고 이제 하면 해당 슬라이드마다 이제 두 가지씩 이제 정보를 줬으면 다음 내용에서는 이제 5가지로 이제 설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내용을 새 프레젠테이션을 켜서 해당 내용을 다음과 같이 넣으면 쉽게 초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초안을 만들 때 이렇게 하는 거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유료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좀 더 이제 노력을 하셔가지고 추가를 하면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디자인 부분은 이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접목할 수 있는 게 또 이제 이미지 생성 사이트들입니다. 네, 구글에서 오픈AI를 치시고 오픈AI 사이트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 리서치에 달리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물론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하시고 여기서 애플 아이폰 이미지라고 이제 엔터를 치시고 작성을 하시면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디자인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디자인들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긁어 오셔가지고 이 버튼을 누르셔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해당 이미지가 다운이 되고 달리에서 받은 이미지를 맨 뒤로 보내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PPT를 제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좀 더 PPT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뷰티풀 AI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수고스럽지만 이제 챗GPT나 달리나 다른 것들을 이용하셔서도 PPT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또 뷰티풀 AI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테마를 설정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자신이 원하는 테마를 설정한 다음에 아까 했던 디자이너 보드 AI에 들어가서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하시면 좀 더 효과적인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아까처럼 간단하게 그런 애플 히스토리라는 단어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이런 페이지에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런 이미지를 사용했으면 좋겠고 라는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한 PPT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PPT 작성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내용은 동화책 만들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용기 있는 내 친구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디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제가 제 아들을 위해서 이제 만든 용기 있는 내 친구라는 동화책입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강아지 뽀삐, 고양이 미야, 토끼 코코, 그리고 코끼리 엘리 네 친구가 살았어요. 그들은 모두 서로 다른 종류지만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악당 곰이 나타나 마을을 위협하고 주민들을 괴롭혔어요. 곰은 무서운 힘과 큰 몸뚱이로 모두를 놀라게 했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동화책을 만들어 봤는데요. 네,
질문을 먼저 어린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고민하고 있어 5가지 매력적인 주제를 추천 부탁해 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챗GPT는 용기와 모험, 그리고 우정과 협동, 다양성과 포용, 그리고 환경보호와 자연, 그리고 자기 수용과 자신감, 이렇게 5가지 주제를 저에게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용기와 모험과 그리고 우정과 협동에 대한 내용을 쓰고 싶어서 그 다음 질문에서 그러면 용기와 모험, 우정과 협동을 주제로 동화책을 쓰려고 해. 나오는 캐릭터로는 강아지, 고양이, 코끼리, 그리고 토끼가 나왔으면 좋겠어. 기본적인 플롯을 생각해 줄래? 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자체가 책처럼 이제 해주지만은 플롯의 기준으로 이제 답변을 해 주어서 플롯은 뭐 이런 식이고, 그리고 1번 용기와 모험에 대한 내용은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2번째 내용으로 우정과 협동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3번째 마을 구하기에 대한 내용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제 답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로 제가 다시 글을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마저 귀찮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위 내용을 동화책 형식으로 문장을 다듬어 줄래?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다시 또 챗GPT는 물론입니다. 아래는 위에 디테일한 내용을 동화책 형식으로 다듬은 문장입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목, 용기 있는 내 친구. 그래서 아까 읽었듯이 옛날 작은 마을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쭉 스토리를 진행하고 그걸 약간의 편집을 이용해서 이제 제가 방금 그 동화책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보셨던 그 동화책에서 사용했던 이미지들은 달리랑 그리고 다른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달리라는 페이지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사용했던 그런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숲속 마을에 있는 강아지를 그려줘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미지 4개가 나왔습니다. 조금 기괴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제가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하시거나 계속해서 프롬프트를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좀 더 효과적인 결과값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달리뿐만 아니고 뭐 이런 다양한 사이트들이 많은데 이 사이트들의 이제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 뭐 물론 과금 구조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 해당 이미지들이 어떻게 그 학습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림체도 바뀌게 됩니다. 아까 이제 달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식의 그림체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 형태의 이제 이미지들이 대부분 학습되어 있어서 이제 결과물들이 이런 화풍의 결과물들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프롬프트를 작성했을 때 이런 결과물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가장 괜찮다고 한 부분을 이런 이제 기치를 했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는 이제 크레용이라는 무료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도 해당 똑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이런 식으로 결과값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기괴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뭐 무료고 이제 생성 AI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계속해서 경험해 보시면 좀 더 이제 원활한 이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해당 사항도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새 채팅창을 열어주시고 질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쓰려고 해. 잘 어울릴 만한 주제를 5가지 추천 부탁해. 이렇게 하면 챗GPT는 뭐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쓰려면 아이들의 흥미와 교훈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다양한 주제 중에서 어린이들에게 어울릴 만한 5가지 주제를 추천드립니다. 라고 이제 결과값이 나왔고요. 아까랑 비슷하지만 좀 더 다른 대답이 나왔는데 우정과 협력, 자기 성찰과 성장, 그리고 환경보호와 자연사랑, 창의력과 꿈, 다양성과 포용, 이 주제가 이제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번인 자기 성찰과 성장, 창의력과 꿈 2가지 주제를 가지고 동화책을 쓰고 싶어. 대상은 4살에서 8살까지야. 해당
나오는 등장인물은 남자 주인공으로 해줘. 해당 내용을 가지고 플롯을 5페이지 분량의 플롯을 짜줄 수 있겠니?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내역이 됩니다. 아까 이제 예시랑 다르게 빛나는 별을 찾아서라는 제목이고요. 보면 이 마을에 살던 작은 남자아이 마이크는 창가에 앉아서 별을 바라보며 꿈을 키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늘은 구름으로 뒤덮여 별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제 어둠 속의 불안감을 나타냅니다. 마이크는 하늘을 바라보아도 별이 보이지 않아 서운해하며 자신의 꿈을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고, 그는 자기 자신과 맞닥뜨리게 되고 자신의 부족함과 불안감을 느끼고, 그리고 3페이지는 마법을 만나서 이제 숲으로 가는 길에 묘한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가다 보니 마법의 요정 스텔라를 만나게 되고, 스텔라는 하늘에서 별들을 찾아 헤매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마이크에게 별을 찾아가는 모험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는 이제 모험과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5페이지에서는 이제 빛나는 결말과 꿈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 저희가 이제 수정하기 귀찮으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답변을 이제 얻기 위해서 위의 내용을 좀 더 동화스럽게 작성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을 한다면 물론입니다. 더 동화스러운 분위기로 내용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작은 별의 모험, 그러면 아까 1페이지에 한 번 걷던 길, 이 마을에 살던 작은 남자아이 마이크는 매일 창가에 앉아 별들을 바라보며 꿈을 키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늘은 구름으로 뒤덮여 별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한때 마을 사람들이 별빛으로 밝게 빛나던 하늘, 이 작은 이야기는 작은 마을 주인공 마이크와 그의 꿈을 따라가는 모험을 담고 있어요 라고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책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때 마을 사람들이 별빛으로 밝게 빛나던 하늘, 그리고 이 작은 이야기는 작은 마을의 작은 주인공 마이크와 그의 꿈을 따라가는 하고 모험을 담고 있어요. 중간으로 설정해주고, 그리고 해당 달리에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Little boy in the village 라고 이제 작성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게 너무 실사화처럼 나왔으니까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툰하고 그리고 나이트를 추가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 카툰도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그러면 카툰이 아니고 동화 페어리테일로 변경해서 작성을 하면 이렇게 비슷한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시로 이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다음과 같이 첫 페이지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작성한 거지만,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 동화책을 만들 수 있어서 글자체도 변경하고 이미지도 변경하고 배경도 넣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으면 전자책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이미지와 그리고 이러한 챗GPT로 나온 글들을 이용해서 이제 전자책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들은 이제 직접 해보시면서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강의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